프랙티스 1번입니다. 사람들을 범주화하려는 경향과 그 영향인데요. 우리는 사람들을요, 카테고리 안으로 집어넣는 걸 좋아해요. 카테고리는 이제 단순하고 안전하죠. 이런 것처럼. 그럼 지금 우린 여기서 카테고리가 중심 소재가 되겠네요. 그럼 그들은요, 우리한테요, 노력을 줄어들게 해주는 거죠. Looking beyond our own biases.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 to become genuinely curious, 호기심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를 덜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뭐라면요, 여기서 they는 이제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범주를 이제 범주화해주면 우리가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알아차렸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속으로 집어넣는 건데 그 편견조차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견을 갖고 있는 편견을 넘어서서 호기심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를 덜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래서 얘는 한 세트로 보는 거죠. 추가 진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테고리는요, can sabotage,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범주화에 넣어버렸거든요. 그래서 2차원적인 고정관념으로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얘가 빈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얘가 빈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맞지? 그리고 looking beyond가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save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sabotage도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줄여주는 것도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쉽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끔찍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건 쉬워요. 흠집내고 달아나는 사람 끔찍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실은요, 더 많은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끔찍하다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린 얘를 갖다가 어휘 문제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무언가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요. 어큐즈도 어휘 문제로 괜찮죠. 그러면 옹호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휘 문제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봐봐. 얘랑 같은 말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차원적인 고정관념으로 축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2차원적인 고정관념으로 축소를 해버리는 거죠. 의도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실수한 것 뿐이에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쉴드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고의로 이제 눈을 감는 걸 선호할 거라는 거죠.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에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냐면 세상을 복잡하지 않게 바라보는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면, 그래서 얘도 어휘 문제로 괜찮죠. 그리고 이런 문장 정도는 삽입으로 혹은 얘도 삽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겠네요. 얘 역시도 빈칸으로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빈칸은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 문제를 내는 그 순간에 얘는 좀 이렇게 내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 낸다면 이런 예시들도 들어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에 의해서죠.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 이거 뭐예요? 카테고리, 범주화 해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빈칸으로 들어가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휘 문제도 다 가능하죠. 반대로 우리는요, 좋아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나쁜 행동이 전반적인 성격이나 인간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 그 말인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요 정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부터. 이거 다 예시거든요. 예시.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미 범주하에 넣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새끼가 나쁜 새끼잖아? 범주화 했잖아. 판단했잖아.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이거 판단한 거잖아. 너가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카테고리에 넣은 사람이고 얘는 판단한 거예요. 근데 더 많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이해됐죠? 그럼 이건 뭐예요?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카테고리에 넣은 거고 이거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고정관념에 넣은 거고. 오케이? 취재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나는 좀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자, 언론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동으로 숨길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취재원의 이제 신원인 거죠. 메모와 동영상 이런 거. 얘네들이 이제 취재원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이건 취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 어휘 문제 괜찮죠? 맞지? 많은 경찰관 수사관들이 이제 그 반박을 하는 건데 언론인이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면 안 돼요. 범법자일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어휘 문제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런 것들 빈칸으로 나오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이런 것도 빈칸으로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요. 언론인들은 또 뭐라고 답하냐면요. 정부에다가 말하는 걸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믿으면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범죄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야, 보복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으면 말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지금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이해됐지? 그래서 어휘 문제 괜찮죠? 어휘 문제 괜찮죠? 대화할 수 있는 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취재하는데 되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휘 문제 괜찮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을 취재하는 거.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리빌하도록 강요하는 거.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게 디테일, 단념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얘도 빈칸으로 나오기 괜찮죠? 그리고 어휘로도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도 어휘로 괜찮죠. 얘네들은 같은 말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프랙티스 3번입니다. 지식 소유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With the rise of the networked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the continuing progress of scientific advances.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 환경, 과학의 부상과 과학 발전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서 지식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 중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말은 얘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In fostering innovation, growth and healthcare technology.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중심은 뭐예요? 얘죠. 이런 거 이제 빈칸으로 들어가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죠? 게다가 지식을 습득하고 이용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문제와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와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얘도 빈칸으로 들어가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죠.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어휘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key factor, sustain, pertaining,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관련이 있다. 이것도 어휘로 괜찮아 보이고요. 현재 지적 재산 규정은 주요한 도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주요 도구가 돼요. 이런 건 예시라서 어떻게 보면 뭐 삽입 정도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지식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지적재산 보호가 Fundamental Instrument, 기본적인 수단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얘 어휘 괜찮죠. Securing and maintaining exclusive access, rights to knowledge-based products. 그래서 지식 창조자가 지식 기반 제품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이용 권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휘, exclusive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문 정도로 확인을 하는데 사실 얘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 문장부터 난리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논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에서 development 이 발달은 뭘 필요하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긴 고안 기간을 두고서 그래야 되는데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가? 대절이요. 회사가 독점권, exclusive right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어휘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도 어휘 중요하다고. 독점권이에요. 독점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In order to re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그래서 R&D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구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독점권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것들도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얘도 나쁘지 않고 아까는 했나 이거? 서술형? 서술형은 안 잡아준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서술형 괜찮을 것 같고요.
얘도 서술형 괜찮죠. 2번도. 8번 문장도 서술형 괜찮고요. 3번 문장도 서술형 괜찮고요. 네. 1, 2, 3번.